자, 지난 18일 대담한 K 시간을 통해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을 만나서 저희가 지역 민생 안정 방안을 두고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오늘은 부산 지역 정부 여당 대표 박수정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과 중앙 정치권 상황과 지역 현안, 현 사태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중앙과 지역 오가시면서 너무 바쁘실 텐데 예. 이렇게 힘든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탄핵 소추안 얘기부터 해보죠. 국민의힘이 이 반대 당론을 고수를 했습니다. 지역에서도 집회라든지 또 국민의힘 당사를 찾아가서 시민들의 항의가 있었었는데 이 성남 민심 지금 어떻게 좀 보고 계셨습니까? 예, 우선은 예상하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그리고 이제 그 이은 탄핵 소추 이런 걸로 예. 해서 우리 부산 시민들이 많이 놀라고 당황하셨을 텐데 시민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예. 정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비상계엄에 대한 당론 말씀하셨는데 저도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조치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한 6개월만 더 참으셨더라면, 더 기다리셨더라면 훨씬 더 좋을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셨는데 하는 게 대한 이해는 가지만은 이게 과연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헌법상 최후의 수단, 예. 이것까지 동원했어야 될 상황이었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제가 좀 안타깝고 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왜 당론을 반대했느냐 물으셨는데요. 네. 탄핵소추에 우리가 반대한 거는 너무 성급했기 때문입니다. 즉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를 보면은 예. 탄핵을 소추를 했는데 소추 안에 첨부물이 네. 21건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게 다 그 언론 보도 내용이었죠. 예. 사실에 대한 조사, 수사 이런 게 없이 보도 내용이 첨부가 되어서 예. 진행이 됐는데 기억하시겠지만은 이후에 보니까 그 언론에 보도 났던 것들 예컨대 최태민 목사와 미래를 가졌다든지 예. 청와대에서 굿판을 벌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었는데 전부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거든요. 예. 그래서 언론 보도만 첨부해가지고 탄핵하는 건 너무 성급하다. 즉 12월 2일 날 이 비상계엄이 내려졌고 예. 3일 날 해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이제 주말에 네. 바로 이 탄핵 소추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 너무 성급했고. 성급했죠. 그 탄핵 소추안을 보시면 이번에도 63개의 첨부물이 붙어 있는데 예. 1번부터 63번까지 전부 다 언론 보도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즉 예. 수사나 조사가 하나도 없이 성급하게 가서는 다시 또 박근혜 대통령 때 같은 그 나중에 이거 아니네 이런 수가 생길 수도 있다는 어떤 것이죠.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이번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라는 내란죄라는 명확한 한 가지 키워드가 있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다수의 법학자들이라든지 또 전문가들이 명확하다라는 의견을 내고 있거든요. 다수라고 하기는 좀 어폐가 있는 것이 예. 예컨대 헌법학계 태두라고 하는 허영 교수라든지 이인호 교수 같은 분들은 내란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근데 예. 그거는 법리 논쟁에서 붙으면 될 것이고 네. 저는 팩트가 무슨 문제다. 엄정한 사실 판단부터 하고 예. 그다음에 탄핵이 진행돼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미국 경우에는 보통 1년 6개월이 걸립니다. 닉슨하고 클린턴이 탄핵 직전까지 갔었지 않습니까? 예. 특검이 하는데 1년이 걸렸고 다시 하원에서 진짜인가 체크해보는데 한 6개월이 걸려서 네, 네. 1년 6개월이 걸렸는데 우리는 3일 만에 간다? 알겠습니다. 너무 급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소추하기 위한 자료들이 이 객관적으로 증빙이 된 자료여야 하는데 그런 준비가 부족했다라는 것, 그런 부분에서 성급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그 찬성하는 그 당론에 반해서 이탈한 표가 나왔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부산시당 차원에서는 또 입장 표명이 따로 없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내부적으로 혹시 이제 원내 의원들끼리 논의가 있었던 바는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이슈가 예를 들면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예. 산업은행법 같이 우리 부산에 관련되는 법안 같으면은 저희가 모여서 의논도 하고 당론을 정하겠죠. 예. 그런데 예. 이거는 중앙 이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부산시당에서 제가 시당위원장이라고 어떤 당론을 정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따로 이제 시당끼리 그렇게는 안 하는 거죠. 중앙 당론이 이슈. 최우선되는 거고요. 당론이 우선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8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이어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가결,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보수가 지난 과거의 경험에 빗대서 이번에 오히려 퇴행했다, 배운 점이 없는 것인가라고 국민들이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
사태의 원인, 본질적으로는 어디에 있다고 좀 판단을 하시는지. 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그 탄핵이 28건이 있었습니다. 예. 검사 이재명 사건을 수사한 검사 13명을 포함했고 감사원장, 장관, 뭐 중앙지검장 등등. 그다음에 특검법은 무려 36건이 상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해서 거부권 행사한 게 무려 25번이나 됩니다. 네.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보죠. 상상을 해보면 바로 이런 특검, 탄핵, 그다음에 위헌 법률 이런 게 없이 정상적으로 국정이 운영되었더라면 예. 대통령께서 탄핵을 할 이유가 없겠죠. 잘 돌아가는데 네. 자기가 저 대통령인데 그러나 바로 이런 것들이 자꾸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비상계엄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 예. 저도 뭐 그렇다 하더라도 비상계엄이란 극단적인 조치는 쓰지 말았어야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아예 이런 것들이 없었더라면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방탄을 위해서 이런 무리한 국정 운영을 하지 않았더라면 비상계엄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고 그럼 다시 또 탄핵이라는 것까지 탄핵 소추까지 연결되지는 않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은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잘못된 것이다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탄핵과 상관없이 내란죄 자체에 대한 혐의 인정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어떻게 지금? 내란죄 혐의는 이제 그 법원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네. 헌재로 넘어가 있는 상태이고, 그러면 헌재와 법원에서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이 엄정한 사실 판단. 지금 뉴스에 나온 것들은 대부분 전문 증거라고 하는 거거든요. 카더라, 누가 뭐라 그러더라, 들었다, 뭐 이런 겁니다. 사실 법에서는 이제 형사소추에 들어가면 이런 거는 인정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인정이 안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것들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하나는 엄정한 사실 판단, 하나는 또 굉장히 그 논리적인 그 법리 논쟁.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으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법적인 문제는 그쪽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늘 투 트랙을 주장했는데요. 정치하고 경제는 분리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는데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이슈는 이제 헌재 갔기 때문에 이제 경제 부분에 우리 남아있는 정치인, 정부가 다 달라붙어서 이제 경제를 살리는데 몰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 드렸던 이유는요. 그 내란 수계를 지목하는 그 계엄 모의를 했던 특전사령관이나 전 국방부 장관의 증언들이 지금 조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건 카드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조사에서 그분이 증언한 것이죠. 그분이 직접 근데 대통령에서 지시를 받았다고 하면 지시받은 증거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법정에서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자,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판단은 사법부에 맡겨둬야 되는데 탄핵 심판을 놓고 이를테면 이제 헌재 재판관 임명이겠죠. 뭐 그런 부분 두고 여전히 주도권 갈등이 심한데 그렇다면 지금 바람직한 방향에 어떻게 가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나와요. 헌재에 맡겨놨기 때문에 헌재의 판단이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재는 헌법재판소 법에 의해서 형사사법 절차가 적용돼야 됩니다. 게다가 잡범을 잡아넣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내란죄 혐의가 있는 것이라고 하면 훨씬 더 엄정한 형사사법 절차가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느냐? 사실은 또 그렇지 않은 면이 있는 것이 이재명 사건의 경우에는 그 형사사건의 준비기일이라는 걸 주거든요. 이걸 몇 달씩이나 갔는데 이번에는 27일 날 바로 1차 준비기일 열겠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다른 그 형사사건들하고 형평이라든지 절차상 제대로 지켜주고 있는가. 또 더 중요한 것은 내란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란죄 혐의를 받으면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지난번에 그 문재인 정권에서 소위 검수완박이라는 걸 하면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에 있습니다. 지금 수사는 누가 하고 있냐? 검찰과 공수처가 하고 있는 거예요. 공수처와 검찰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데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도 미리 잘 따져가지고 하지 않으면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역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힘줘서 얘기했던 산업은행 이전법이라든지 자 이런 당장의 현안 사업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좀 풀어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우리 부산을 매우 좋아하셔가지고 글로벌 허브 특별법이라든지 산업은행법을 많이 지원해 주신 건 사실입니다. 그 지금 뭐 탄핵 소추를 당해서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꼭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 있다. 뭐냐? 이재명 대표가 지금 반대해서 이 법들이 진행이 안 됐지 않습니까? 부산에 와서도 산업은행법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가셨거든요.
그런데 이 본인의 대권이 점점 가까이 오니까 저 중도로 와서 표를 확보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 민주당이 뭐 아성처럼 콘크리트처럼 반대하던 법이 2개 있었는데 또 찬성을 했어요. 뭐냐? 금투세 폐지. 금투세 폐지를 네. 끝까지 반대했는데 이재명 대표 결단으로 됐고요. 그렇죠. 가상자산 과세 유예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뭐 끝까지 반대했는데 예. 이 일요일 날 갑자기 발표를 해서 찬성을 또르셨어요. 네, 왜? 네. 금융 투자하는 사람들이 1,400만, 가상 투자하는 사람이 800만이에요. 예. 표가 당장 눈에 보이니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부산에 관련된 2개의 법도 예. 그냥 있을 게 아니라 부산의 야당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시민들이 전부 예. 이게 부산에 340만, 부울경에 800만의 표가 있다 하는 걸 어필을 하면 이게 순간적으로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네. 보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의 창은 열려 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성 민주당 시당위원장이 박형준 시장을 만나서 현안에 대한 부분을 열린 자세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냈는데 야당과의 협치, 물론 부산에서 원내 의석이 국민의힘이 다수긴 하지만요. 네. 어떻게 좀 같이 풀어나가실 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뭐 민주당과 협치 문제는 뭐 항상 바람직한 것이고 그동안 우리 부산에서는 참 잘 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전재수 위원장하고 저도 관계도 좋았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시다면은 그 힘을 지금 어디 쏟고 계시냐면 예. 우리 17명 의원 사무실 앞에 가서 데모하고 SNS에 하고 현수막 붙이면서 욕하고 예, 사퇴하라고 예. 이런 데 쓰고 계시거든요. 진정으로 협치를 원하신다면 그런 데 힘을 쓰지 말고 네. 한 번이라도 이재명 대표한테 들어가서 우리 법 통과해달라. 예. 우리하고 같이 하자. 이런 태도가 필요한 민주당 것이지. 당론으로 밀 수 있게끔 그렇죠. 예, 그런 예. 노력을 해주시는 게 진정한 협치지 말로만 협치하고 현수막 달고 그 사퇴하라고 욕하고 이것은 좀 예.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혹시 만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뭐 사실 지난주까지 아시다시피 국회가 토요일까지 계속 국회가 열렸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는 뭐 조금 그게 그 탄핵 소추 이후에는 조금 여유가 예. 생겼으니까 알겠습니다. 한번 또 만나봐.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가깝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지난 총선 때도 마찬가지고 부산 시민들 많은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번 탄핵 정국을 계기로 많은 분들이 실망하고 거리로 광장으로 나왔습니다. 이 성남 민심 어떻게 달래실지 한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뭐 중앙 이슈하고 부산 이슈, 부산의 현안하고는 또 역시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은 그렇더라도 부산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사실 가덕신공항 뭐 그다음에 분산에너지법이라든지 예. 잘 되고 있고 우리 22대 그 의원님들이 굉장히 많은 예산을 따고 있습니다. 예. 온천천 대심도 1,200억, 그다음에 뭐 또 뭐 있더라 공동의 시장 현대화 사업 예. 2,000억 등등 사업을 굉장히 많이 따고 있어서 이게 착실하게 진행만 되면 우리 부산이 더 발전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예. 중앙 이슈에 매몰되지 말고 부산은 부산 이슈로 부산이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가는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 실리적인 서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렇습니다. 그런 민생 법안들 챙기고 있다라는 예,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려운 시간에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영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